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염기성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영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총 4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교육감의 일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개수 조정을 한 뒤 최종 확정 의결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실 때에는 보충 질의 시간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7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6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영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4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염기성 부교육감께서는 간부 공문을 소개한 후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염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이장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철 교육국장입니다. 김명한 행정국장입니다. 서진규 교육협력 담당관입니다. 최종길 정책관입니다. 박형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입니다. 이혜정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임채덕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류혜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장혜경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종덕 미래교육과장입니다. 김병철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정우규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장대희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박봉국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형건 교육여건 개선과장입니다. 항죄윤 광북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전인식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1,626억 원을 감액 편성한 2조 2,319억 원으로 6.8% 감소했습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1조 7,28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3,151억 원, 기타 이전 수입 10억 원, 자체 수입 25억 원, 기타 189억 원, 내부거래 1,6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9,542억 원, 평생교육 26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 일반 826억 원, 예비비 8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인건비 1조 1,8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배움 성장 지원을 위해 학력 향상과 기초 학력 보장 39억 원, 학생 맞춤형 체육예술교육 132억 원, 맞춤형 진로 진학 및 직업교육 153억 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167억 원, 평생교육 및 인성교육 70억 원, 공사립학교 운영비 1,574억 원 등 총 2,4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교육공간 구축 등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환경 조성 83억 원, 직업교육 복합센터 설립 등 미래교육 준비 61억 원, 울산 미래교육관 설립 90억 원, 총 23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 맞춤 안심교육을 위해 수학 여행비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단가 인상 등 학생 교육복지 확대 150억 원,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건강 식재료비 인상 등 학생 급식비 1,023억 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사립 유치원 4에서 5세 무상교육비 확대 지원 161억 원, 늘봄 학교 운영 확대 및 방과후 학교 운영 135억 원, 보건실 및 급식실 현대화 144억 원 등 총 1,8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등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해 울산다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과 학교 공간 혁신 505억 원,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 등 학교 신정설 754억 원, 내진 보강, 성면 천장 교체 등 학교 시설 개선 1,628억 원, 놀이 덕서 공간인 어린이 독서 체험관 설립 등 학생 교육 지원기관 시설 개선 425억 원, 총 3,3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과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 2개이고 2024년도 기금 운영 총 규모는 전년 4,754억 원보다 208억 원 감소한 4,546억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횟수 4,432억 원, 이자 수입 114억 원이고 지출 계획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662억 원, 예치금 2,88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4,189억 원보다 2,282억 원 감소한 2조 1,907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이전 수입 2,617억 원 감액했고 자체 수입 14억 원 증액했으며 기금 전입금 321억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 지원 등 특별교부금 사업과 공무원 법정 부담금 등 인건비 187억 원을 편성했고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 사업비 낙찰차액, 교육 사업비 집행 잔액, 자체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1,199억 원 감액했으며 미래교육 재정 수익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립 예정이었던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출금 1,270억 원도 감액했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2,602억 원의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했습니다.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당초 5,935억 원에서 1,181억 원 감소한 4,75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움이 삶이 되고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으로 교육도시 울산의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염기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정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6족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6.8%인 1,626억 원이 감소한 2조 2,319억 원입니다. 이전 수입은 최근 내국세의 대규모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3.3%인 3,129억 원이 감소한 2조 443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전년 대비 69.1%인 57% 감소한 25억 원입니다. 내부 거래는 감소한 세입 보전을 위해서 기금 전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순정한 1,662억 원입니다. 11족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8%인 1,626억 원 감소한 2조 2,319억 원입니다. 유아 및 초등교육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9,542억 원,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18.1% 감소한 26억 원, 교육 일반은 전년 대비 58.1% 감소한 826억 원, 예비비는 전년 대비 85% 감소한 80억 원, 인건비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조 1,845억 원입니다. 20조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어린이 독서 체험관 시설 공사 등 총 17건 97억 원입니다. 세 규모 영향이 큰 지방교육 재정의 특성상 신규 사업 편성 시 중장기적 관점의 검토와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22쪽 100% 이상 증가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 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 사업은 총 51건에 902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시설 사업비는 승인받은 계속비 사업의 당해연도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높은 증가율로 알 수 있듯이 금년도 편성된 사업비 규모가 크므로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2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30건 7,334억 원으로 기존 계속비 사업은 155건, 신규 73건, 변경 2건입니다. 연도별 차례로 이월이 가능한 계속비 사업은 일반 사업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고 대부분 공사비인 점을 감안할 때 재정 운용의 경직성 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바 최근 교육청의 계속비 사업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계속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37쪽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 총칙은 예산안의 가장 기본적인 축이 되는 예산이므로 예산 총칙상 허용 범위가 넓을수록 예산 집행의 재량권이 커질 수 있어 적절한 범위의 통제가 필요하고 일부 조항은 검토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총칙 제구조는 성립된 예산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제9조 제2항의 경우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사용할 경우 같은 회계 연도의 차기 추가 경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예산 총칙에는 동일 회계 연도 내에
추가 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법과 배치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제9조 제3항의 경우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울산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것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받거나 의회의 별도의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예산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의 심의, 확정, 의결권을 존중받아야 함에도 총칙 조항 중 일부는 예산 심의권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1조 자체 수입 예산입니다. 세수 여건 악화에 따른 이전 수입의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고 일부 사업은 그 추진 시기를 미루는 등 대대적인 세출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그간 적립해 두었던 기금 1,662억 원을 활용함에도 전년 대비 1,626억 원이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악화된 재정 여건 속 대폭으로 줄어든 중앙 정부 이전 수입으로 일부 사업의 시기를 미루고 기금까지 활용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24년도의 자체 수입 예산 편성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일정 규모의 학교회계 전출금 반납금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최근 그 추계액을 본 예산에 반영한 것과는 달리 건번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세입 재원이 이전 수입인 지방재정의 한계 속에서 자체 수입 예산은 전체 예산 대비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교육청의 외부 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 재정의 불안전성에 대한 대비 노력으로 포착 가능 재원은 가급적 누락 없이 본 예산 세입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유유재산 발굴로 자산 수입을 확보하는 등 교육 재정의 자체 수입 확충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의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34.9%인 1,548억 원이 감소한 2,884억 원입니다. 근본 기금 운용 계획안은 세수 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 결손을 보전하고자 그간 적립해 놓았던 기금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767억 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에서 895억 원인 총 1,662억 원을 교육비 특별 회계로 전출하려는 것입니다.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의 경우 교육부 평가에서 재원 조정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기금 운용의 적정성, 기금 조례 목적성 부합 충족 여부 부분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으므로 해당 부분은 향후 기금 운용 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청의 자체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결과 제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의회의 원활한 기금만 심사를 위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3년 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4%인 2,282억 원이 감소한 2조 1,907억 원으로 이전 수입은 기정액 대비 11%인 2,617억 원 감소한 2조 1,081억 원, 자체 수입은 기정액 대비 8.4%인 14억 원 증가한 179억 원, 기타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내부 거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 전입금 321억 원으로 순정하였습니다. 6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9.4%인 2,282억 원 감소한 2조 1,907억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기정액 대비 8.2%인 813억 원이 감액된 9,177억 원, 평생교육은 기정액 대비 6.4%인 2억 원 감액된 30억 원, 교육 일반은 기정액 대비 68.8%인 1,387억 원 감소한 628억 원,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53.9%인 160억 원 감소한 136억 원,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0.7%인 81억 원이 증가한 1조 1,936억 원입니다. 73조 1억 원 이상 정액 사업입니다. 1억 원 이상 정액 사업은 교원, 보수 등 총 6건에 8,053억 원입니다. 줄어든 세입 상황 속에서 결산 추경의 취지에 맞게 교육청 자체적으로 무리하게 편성한 정액 사업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74조 30% 이상 삭감 사업입니다. 30% 이상 삭감 사업은 19건에 448억 원입니다. 예산 편성 후 발생한 교육 여건 등의 변화로 사업 예산의 증감 발생은 불가피하나 시설비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부터 사업 진행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사전 협의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78조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의 총 건수는 250건, 금액은 7,146억 원으로 신규는 2건에 117억 원, 변경은 170건에 6,383억 원입니다. 250건의 계속비 사업 중에 계속비 사업의 변경이 170건을 차지하므로 계속비 사업의 총 사업비, 연간 부담액, 사업기간 등의 변경 요청 시 그 사유는 타당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0조 성립 전 예산입니다. 건번 추경안에 제출된 성립 전 예산은 총 36건 50억 원으로 성립 전 예산은 추경 편성 전 예산 집행의 필요성 등 집행부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에 대한 예외 사항이므로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나 제출된 성립전 예산의 내역들 중에는 상당수는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45조는 성립전 예산은 같은 회계 연도의 차기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성립전 예산은 1회 추가 경정 예산 제출 전 편성하였음에도 1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하지 않고 근본 2회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성립전 예산은 교육부로부터 1회 추경 예산안 제출 전에 교부되어 추경 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근본 2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본 예산과 추경 예산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성립전 예산은 추경 예산 전에 집행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것이나 성립전 예산 계상 시기를 법령과 맞지 않게 임의로 변경하고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추경 편성 시기를 지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성립전 예산의 부적절 운용으로 보이므로 향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4쪽 의무 지출 경비입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기정액 대비 9.4%인 2,282억 원이 감소하여 대대적인 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액 사업 137억 원 중 인건비 정액분이 90%인 12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며 전국 특광역시 교육청 중에서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의무지출 비율이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의무지출 경비 비율 증감률 또한 모든 교육청의 교육
비율이 감소하는 연도에도 울산광역시 교육청만 유일하게 의무 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 의무 지출 경비가 높아질수록 근본 예산안과 같은 교부금의 감소는 미래 교육과 학생 중심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투자 제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의무 지출 경비의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인력 운용의 적정성 확보 및 정원 최소화 등 안정적인 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정 의무 지출 경비를 유지하려는 중장기적인 노력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조 검토 의견입니다. 23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이전 수입이 대규모 감소함에 따라 세입 보전을 위한 기금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270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교육시설 환경 개선 기금의 당초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려던 사업비 6억 원을 321억 원으로 정액하려는 것입니다. 정부 이전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교육 재정의 불확실한 재정 여건 속 내실 있는 중장기 기금 운용 계획 수립과 기금의 적립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설명드린 대로 먼저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번에 추경과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드리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청 예산이 대규모 세입 결손으로 인해서 기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재정 상황인데요.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특이하게 학부모 관련 예산이 대거 올라왔던데요.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 예산, 그리고 학부모회 참여 지원, 그리고 든든 학부모 교육 예산, 그리고 학부모 대상 사업, 학부모 관련 이런 대상 사업 이런 예산이 특히 많던데 2024년에 신규로 이렇게 학부모 관련 예산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교육협력 담당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사업은 예년에 비해서 크게 정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도 오랜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학부모 교육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내년 1일자로 전담부수도 둘 예정입니다. 둘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 학부모 예산 사업을 전체를 보면 울산교육청 지원청 포함해서 올 본예산 기준으로 한 6억 6천만 원 됩니다. 이 예산 규모는 전국 단위에서 따졌을 때 밑에서 15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부모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예년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그 중에서 든든 학부모 사업 같은 경우에 강사비가 좀 정액이 돼서 그걸 좀 올린 거고 한 2천만 원 정도 올렸고 나머지 그 회복적 생활 교육은 학교 폭력 건절 대책, 그 다음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타 시도의 모범 사례가 되어서 울산교육청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해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서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차단과 또 그리고 건강한 학교 참여를 위해서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그 학부모와 또 학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만들고 소통이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훈 위원님 네, 질의하십시오. 이종원 의원입니다. 예. 제가 여기 서로 나눔 교육지구 예산 관련해서 좀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협력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서로 나눔 교육지구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 서로 나눔 교육지구는 조례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구군과 시작이 됐는데 중구하고 남구는 2020년부터 그다음 나머지는 2022년부터 시작되었고 2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를 보면 구군별로 다 좀 차등이 돼 있어요,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등된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업무 협약할 당시는 2억에서 출발했습니다. 2억씩 대형 투자하기로 했는데 예. 사업을 하다 보니 각 구청에서 이것 좀 더 해야 되겠다, 확대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업이 늘어나면서 구청에서 좀 정액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형 투자하기로 업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따라서 정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 자체는 사실은 뭡니까? 제가 조례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사업 목적은 마을과 교육을 갖다가 학교 안에서만 교육청에서만 네. 하지 말고 마을로 확대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교육 협력 파트너가 돼가지고 같이 하자.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온 마을이 하나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입니다. 온 마을이 교육장이 되게 하자라는 건데 그러면 사실은 전체 학생들이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네. 조금 그런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업을 보면 이제 아이들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교육 공동체 여러 또 강사 교육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그 강사들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이거를 그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킬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강사들이 그 마을에 그렇게 많습니까? 네. 지금 마을 강사를 네. 운영하고 있는 데가 중구, 동구, 그다음에 북구입니다. 세 군데고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아이들 공예 체험 정도로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진로 체험이나 어떤 지역 탐방을 갈 때 옆에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은 교육과정과 영향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다 그게 강사로 섭외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데도 충분히 지금 공예나 여러 엄청 많거든요, 지금. 행사에 가보시면. 근데 굳이 그런 사업들을 또 여기서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또 거기 그런 강사들을 위해서 또 예산이 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데 사실은 제가 이 사업 내용들을 보고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그 사업 내용상,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이 학교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고, 교육청 내에서도 사업이 있고, 울산시청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에 대해서 취약계층인 아동들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도서관이나 또는 마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공간을 이용해서 4차 산업 교육이라든지 기타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동아리 체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사실 청년 센터도 있고 청소년 센터들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중복으로 해서 뭔가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강사 인력을 또 비를 또 지원을 해야 된다 별도로. 이거는 조금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복적인 그리고 부분들이 많다. 자, 그러면 이게 사업을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 그죠? 지금 2024년 들어가는데 이 사업 성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은 성과 나눔회를 합니다. 지금 지자체, 사실은, 이 사업들 꼭지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 지원청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상당 부분은 주관 자체를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매년 성과 나눔회를 갖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성과 나눔의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이 사업을 평가의 주체는 누굽니까?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따로 존재합니까? 평가 주관은 지자체와 교육청과 그다음에 저희들 지원청, 강북 강남 지원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실무 단위에서 실무협의회, 추진위원회 이런 게 구성이 돼 있어서 매년 이 사업 성과를 갖다가 평가하고 그것을 또 개선할 부분을 찾고 또 내년에 사업 반영할 부분들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다음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립니다. 자, 각 그 사업비 지자체별로 사업 내용들을 보면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실 사업 내용이 정해져야 되는데 전부 각 구군별로 다 중구난방입니다. 사실 이게 어떤 데는 4차 산업에 대해서 또 어떤 데는 뭐 생태 체험, 어떤 데는 보면은 뭐 지역사회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이 사실 그냥 예술 체험 이렇게 표 나눠주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진짜 괜찮은 것들을 이제는 선별을 해야 된다. 그 선별을 해서 괜찮은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좀 공유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강사나 이런 거 양성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이런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해야 되느냐. 정말 많습니다. 그런 강사를 양성하고 지금 뭐 지자체별로 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든 뭐 마을 기업이든 또는 여러 가지 또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강사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차고 넘친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40대, 50대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육 욕구도 좀 뛰어나고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이런 교육비로 다시 이 사업을 쓴다는 게 저는 좀 안 맞다.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모든 게 수혜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기회를 좀 살려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주관을 한다고 하니 교육청에서도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지자체별로 괜찮은 부분들 진짜 평가위원회를 정확하게 좀 구성을 해서 뭐 취약계층 또는 취약하는 그런 뭐 학생들한테를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거 서울에 있는 송파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좀 봤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읍사무소나 도서관의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4차 산업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혜택을 못 받는 사교육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한번 이 프로그램 자체나 여러 가지 한번 지금은 손을 좀 교육청 나름대로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수혜는 결국에는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이거는 학생들이 아니라 강사들 이런 여러 가지 좀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그래야 예산이 허투루 안 쓰인다라고 각 지자체별로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공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 공진혁 의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관을 비롯한 우리 교육
직원님들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체육체육과에 제가 좀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 일수 건강과장 예, 예. 김병철입니다. 네. 지금 우리 우리 선수들이 학생들이 이제 각 종목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이어지는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이 좀 되신 게 있습니까? 아, 운동부 말씀이죠. 네,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생 선수들을 소년체전, 전국체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소년체전은 이제 초중학교고요. 전국체전은 이제 고등학교인데, 저희들도 운동 종목 중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종목은 연계가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종목은 조금 선수 선발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축구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가 지금 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옥동, 삼호, 학성, 전화 이렇게 지금 4개. 중학교는? 중학교는 학성중학교, 효정중학교, 현대중학교 3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학성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그 다음에 현대고등학교 남녀 해서 4개 학교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 다이빙에 관련된 우리 선수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나요? 다이빙은 지금 구영 초등학교 그쪽 이제 구영 쪽으로 해서 여기에 구영 중학교, 무거 고등학교 이렇게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선수 선발의 예년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에 이렇게 언론사에 이렇게 보도된 바와 같이 엘리트 체육 선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 저희들 선수 선발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스포츠 이염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체육회와 같이 사업을 하는 신규 사업인데 주 목적은 이제 우리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경기 단체에 지원을 해가지고 경기 단체에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에 직접 가서 사업 설명도 하고. 과장님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이제 이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과거에 있었던 덕신 예를 들면 배구부가 있었습니다. 네. 배구부가 소년체전부터 해서 전국 1위까지도 하는 것들을 제가 봤었는데 그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해체가 됐어요. 왜? 중학교 배구부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또 서생 초등학교 소프트볼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아들은 엘리트 체육은 아니죠. 이제 그렇지만 거기 연계된 학교가 없으니까 그 애들의 진로가 갑자기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어디가 여기서 잘못인 저기 잘못인 저희들 지금 파악 중인데 아니 이제 그건 파악이 아니고 선수 이게 지금 앞에는 지금 봐보시면 엘리트 체육이라서 엘리트를 등하시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계속 피워왔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하나둘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거기에 제가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이빙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부도 마찬가지고 연계된 학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계되는 다른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 선수들이 다시 울산하고 이렇게 다시 경쟁 구도를 갖춰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애들이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아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제가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계성이 없는 종목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 중, 고 연계성 없이 초등학교는 있고 중학교는 없이 가는 그런 거라든지 중학교는 있고 또 고등학교에 또 없고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답변 한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 이제 그 배구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남자 여자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요 초등학교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뭐 다른 시도에 어떻게 요청을 받은지 모르지만은 중간에 전학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에는 다 지정되어 있는데 한 1년, 2년만 좀 진학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선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연계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중간에 어디 다른 시도로 지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그 그래서 답변은 제가 듣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지속적이지 못하다 하면 어쨌든 그게 불균형이 일어나서 잘못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 지금 엘리트 체육하는 학생들은 자기네 인생을 걸고 하는 애들입니다. 네. 뭐 역시 막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른 분야도 다 같이 전반적으로 잘 해야 되겠죠. 그걸 입으로 등 떠밀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하고자 하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는 밀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지 못한다 하면 이런 데서부터 자꾸만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균형이 깨지면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까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년에 그 신규 사업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각 예. 종목별로 엘리트 체육의 연관성이나 연계성에 되는 부분들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네.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우리가 요번에 지금 했던 사업 중에 학생 그 체형 불균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학생 체형 불균형 요 사업은 우리 그 학생 건강 증진 센터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마약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그다음에 비만, 뭐 여러 가지 그 학생 건강 센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 체형 불균형 요것도 여기에 센터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 뭐 척추라든지 불균형한 이런 신체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지금 2023년도에 지금 하신 걸 같은데 1000명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게 혹시 자료가 있으십니까? 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지금 24년도에는 예산을 혹시 2억 4천 정도 예, 지금 2억 4천이 지금 들어왔는데 예, 어느 정도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반영을 이렇게 지금 대폭적으로 늘려서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뭐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우리 각 교육청 공무원 간부 공무원 계시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입 세출에 대한 우리 예산안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시. 예, 김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성 의원입니다. 우리 연기선 부교육관을 비롯해서 우리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하셨던 우리 서로 나눔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협력 담당관 예, 답변해 교육협력단은 주시고요. 예. 또 앞서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구군별로 예산 차이가 많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중국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답변하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3억 8,500부터 시작해서 올 주군에 2억 2천까지 이렇게 5개 구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5개 구군의 사업을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중군은 14개 사업, 남군은 12개 사업, 동군은 10개 사업, 북군은 13개 사업, 올 주군은 12개 사업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봐서 예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예산 차이에 대해서 물론 앞서 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답변은 일부 들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 각 구군별로 각 사업별로 보면은 일괄성이 전혀 없어요. 이게 일괄성이 없고 물론 각 구군별로 마을 전체가 온 마을이 교육장을 되겠다고 해서 이 사업 내용을 편성한 것 같는데 온 마을이 과연 교육장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만큼의 교육의 질이라든가 교육의 그 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에 상당히 또 본 의원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진학이라든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하는데 각 구군별로 예산을 보면은 물론 이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은 일괄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예. 저 사업 계획은 틀은 그 학교 연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 예. 그다음에 지역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 지자체별 특색 사업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지자체별 특색 사업을 갖다가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고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학생 수를 보면은 우리 유치원생은 아니고 초중고등학교만 기준을 하죠. 기준을 하는데 학생 수를 봤을 때도 상당히 편차가 많아요. 각 구군별로 학생 수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특히 저도 동구 의원입니다만은 동구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좀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일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학생 수에 비례를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 구군별로 편차가 있고 물론 각 구군별로 교육청과 구군별로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을 봤을 때 매칭 사업에 대한 그 전체를 봤을 때도 각 구군별로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동구가 많이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외에 체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이제 가지자는 의도에서 동구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동구에서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나서 이후에 이 정도는 너무 과다하다. 조금 예산 사정으로 이거는 좀 다음에 또 기회를 미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 그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예결위원으로서 울산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동구의 의원으로서 동구의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만은 전체 울주군 5개 구군을 봤을 때는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검토와 또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의 그 5개 구군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교육 담당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 교육협력 담당관의 학부모 연수에 대한 예산이 전체 2억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죠. 예,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 이 부분의 중요성이라든가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학부모 사업은 지금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게 듣는 학부모 교육이고 이 부분은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을 하기가 또 그 강사를 섭외하고 예산까지 부담하기가 또 업무 부담까지 가중이 되어서 저희들 본청에서 학부모 교육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자 해서 그 예산은 1억 4천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들 중에서 그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분들 모아서 저희들 역량을 갖다가 강화시켜서 주로 놀이, 창의보드 게임 뭐 이런 독서입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한 600시간 정도 88개 학교, 지역 아동센터까지 포함하면 6개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든영어라 해서, 다든영어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최대한 영어를 들을 수 있는 노출 기회를 많이 주어서 아이들이 소위 이제 영어를 갖다가 말을 하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적인 구성을 하는 그런 동아리 모임, 학부모 동아리 모임입니다. 현재 190가구에서 참여하고 있고 17개 동아리가 운영 중이고 매년 자료집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리별.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는 4개 학교에 울산 전체에서 동아리를 운영하다가 이제 4개 학교에 직접 동아리를 운영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상담 부분이 있고 센터 운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비가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번에 또 예산 삭감이 데모를 해서 저희들은 거의 그 학부모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육부는 엄청 강화하고 있고 아까도 담당관 됐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학부모와 각 가정에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장단점도 필요할 것이고 이 부분에 과연 효과성이 있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우리 서로 나눔 교육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 결과물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냐는 질의를 했던 바도 있고 그래서 본인 역시 마찬가지 학부모 주민 참여 확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에 있었느냐에 대한 또 질의를 드립니다. 예, 각 사업별로 매번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장단점에 대해서 물론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지만은 이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또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지금 현재 개수 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김수정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학부모가 초중고 이렇게 든든 학부모 교육 관련인데요. 예.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게 중복률이 있나요? 매년? 이게 굉장히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조금 너무 특정 학부모들이 이걸 기회를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겠다 해서 오히려 이걸 좀 특정 학부모들 많이 신청하는 부분을 저희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통계치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초등, 중등, 고등으로 갔을 때 계속 만약에 초등에 참여하면 계속 중등, 고등 이렇게 참여할
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중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시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 학부모 한 분 한 분의 그 중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신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그리고 그 어떤 학교가 중복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좀 설명을 해서 여러 학부모들이 함께 이 교육을 갖다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계치가 없다는 것은 늘 하던 학부모가 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 학교에 참여한 학교들은 다 통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협력 담당관님, 안 그래도 예. 우리 존경하는 김수정 의원님이나 방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금 학부모님들이 그러면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졸업이라든지 수당이 얼마 정도 이렇게 지불하는 게 있습니까? 이 예산에서? 저희들이 그 신청을 받으면 강사 지원해주고 체험활동하면 재료비를 2만 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평생 뭐 학습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고요. 저는 교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강화를 하고 우리 교권이 정말 너무나도 좀 약하게 된 이유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너무 나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시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지자체마다 광역단체마다 이 결국에는 이게 선출직 단체장이 생기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표를 받기 위해서는 온갖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행동들을 다 합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학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무슨 교육을 받고 거기다 재료비까지 본인 부담을 해야죠. 정말 맞벌이 30대 40대 학부모들은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정상적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요. 그 교육 받으러 갈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선심성 예산에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 광역단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죠. 예. 이게 다 민선이 바뀌고부터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런 예산들이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는 교육협력 담당관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지금 학부모의 지금 교권 보호를 위해서도 학부모 인식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학부모의 그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와의 관계의 대화법이라는 자녀와의 대화법이라든지 이런 또 그 관계에 대한 어떤 소통이라든지 회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재료 말씀하신 재료 체험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학부모의 소양 교육과 학부모가 갖춰야 할 어떤 지식과 자녀를 키우는데 지식과 지혜 교육이 같이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가서 강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고 원하는 그 강사분을 갖다가 또 원하는 분야를 갖다가 선택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 정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성장하게 해서 우리 학교의 악성민원을 좀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물론 교육협력 담당관님께서 전문가시겠죠.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 교권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만 저희들이 학창시절 때 선생님을 우러러 보는 거는
정말 하늘 같았습니다. 어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할 수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 때는.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 소중한 것도 알고 이렇게 하지만 학교에 학부모들이 많이 와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조금 안 드네요. 그리고 이러한 예산들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생학습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뭐 배울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중복성도 있고 굳이 교육청에서 이런 학부모 교육을 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 제가 판단했는 내용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단체장들이 어떤 선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런 예산들은요. 이게 바로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천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천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많이 해서 그냥 뒷순위로 그냥 좀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교육협력 담당관 쪽에서 지금 학부모에 대한 모든 이런 어떤 꼭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를 이렇게 교육한다, 그 다음에 연수를 한다, 그 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많이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 권태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도,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학부형들이 선생님들께서 정말 다 올바르게 다 교육을 하시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교육을 하는 데서 조금 수업 내용이나 모든 게 좀 부족한다든지 어떤 아니면은 인성 부분에서 조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사실은 이걸 학부모들을 모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교육협력 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초등학교는 초등교육과에서 그 학부형들을 모아서 어떤 학교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고 중등은 중등 학부형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그 학교에 대한 내용을 서로 의논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교육청의 그 협력 담당관 쪽에서 하기보다는 저는 지금 지원청에 교육장들이 이런 부분에 학부형들을 모아가지고 의논을 하면서 인성교육이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협력 담당관 쪽에서 이렇게 모든 학부형들에 대한 걸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떤 오해 소지가 있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 우리가 웬만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다 일반적으로 다 오케이 해드렸는데, 든든 학부모 여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 과연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하시나, 아니면은 조금 여유 있는 학부형들만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하냐에 대해서 형평성도 저는 조금 지적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재료비라고는 하지만 2만 원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2만 원씩 이렇게 재료비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그 외에는 전부 이제 강사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물론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20명만 모으면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든든 학부모이긴 하지만, 이제 교육의 질은 이제 팜플렛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알뜰하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표면에 드러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어필을 하시는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네,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취약계층은 47회 했고 지역 아동센터 연계는 16회 했습니다. 든든 학부모에 대해서만. 예, 든든 학부모입니다. 근데 거기 저 자료를 보면은 취약계층하고 그 비율을 보면은 그리 많지 않아요. 뽑아온 걸 제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프로테즈로 얘가 말씀을 드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여유 있는 학부모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하고 더욱더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취약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이 이게 형평성에 맞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20 기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할 말이 많지만 24년도에 우리 올라간 게 우리가 2,600억 정도가 우리가 교부금이 깎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이 아주 이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번에 본 예산에 기금 활용도로 해서 1,662억을 가져와서 이 세수를 이제 지금 서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이걸 이제 재원 배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부서하고 기관의 그 예산은 이제 축소를 나름대로 10%에서 15% 시킨 부분이 있었고, 학교 현장에 이제 직접 지원하고 지휘하는 그 지원청 예산은 좀 정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일단 드리고요. 그 외에 우리가 그 교육국장님 그 행정 그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비율이 우리가 시 지역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력 그 운영 경비에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육 전문직을 양성한다든지 아니면은 파견 교사 그 대체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양성하는 부분, 이런 인력 구조 부분에서 좀 시급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질의를 그때 했지만은 우리가 교육 공무원 인건비가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기본이 이제 그 기본보다 훨씬 우리가 인건비가 높아요. 거기는 일반 공무직 외에 특수 공무직도 지금 다 특수 요원들도 다 그냥 공무직으로 올린 부분에 이런 부분은 24년도에는 좀 적극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치권 재정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행정활동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다소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인력 운용을 할 때에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공무직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이렇게 좀 높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최대한 총액 인건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점차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년도에는 정말 좀 알뜰하게 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엄청 2,600억이나 깎이기 때문에 정책관님 좀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요번에 그 교육 여건 개선가에 그 2억 올라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강남교육청에 그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동백초하고 그 통폐합되는 부분 때문에 이중으로 올라온 부분은 저희들이 양쪽으로 아주 충돌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일단 추경에 그 사후를 지켜보고 일단은 그 학교가 이제 200명 이하로 되니까 그 부분을 통폐합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양쪽으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리는 쪽으로 양쪽으로 같이 올라온 부분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정책관님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처음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 두 가지 다를 가지고 이렇게 동평동백 초등학교를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 시기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서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 삭감이 되면 내년 주경 때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시도를 해서 두 개 학교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200명 이하라고 하면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게 뭐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육 여건 개선과는 통폐합이 됐다고 생각하고 추진비를 올리고, 또 강남지원청에서는 통폐합이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예산을 29억이나 이렇게 저희들 올렸어요. 이런 부분은 형평성이 안 맞고 이건 완전히 서로 협의가 안 됐다. 그러니까 과별로 서로 협의를 좀 잘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그런 부분은 주경 때 살뜰히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미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님들께서도 다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조금 추가적으로 더 교육
협력 담당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이 학부모 이제 참여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어떤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교육청에 대한 요구 뭐 문제 의식을 제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의 어떤 교육 목표나 정책들에 대해 설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런 자리들을 많이 좀 만들어서 학부모들의 어떤 참여를 많이 높이고자 이런 사업들을 많이 만드는 거 맞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지금 자녀 유치원부터 초, 중, 고 자녀 발달 단계별 학부모로서 갖춰야 할 어떤 지식이나 또 소양이나 자녀 대화법 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세부 사업은 뭐 이제 학부모 및 주요 참여 확대 뭐 이런 거니까 여기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학부모들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나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토론회나 이런 건 아닙니까? 보면 원탁 토론회나 이런 건 다 그런 것 같은데. 원탁 토론회 주제는 네. 상반기 때는 그 주제가 학부모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두 번째 하반기 때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 학부모가 어떤 해결 방안을 찾을까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안이 어디 나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그걸 지금 저희들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 그런 학부모들의 교육의 목표라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앞서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교육에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운영위원회나 학생의 의견 다 있습니다. 사실 다 있는 걸 또다시 별도의 또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조금 중복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효과적인 측면을 좀 찾아서 교육적인 부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원탁 토론회 이런 것들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의 가장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인데 제 지역구에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뭐 과밀학급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뭐 저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엔 예산을까지 이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삭감이 됐고 사업이 이제 차질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뭐 이런 게 문제보다는 배치에 대한 또는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이 울산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학부모들하고 사전에 뭐 이렇게 토론하고 협의하고 뭐 조정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는지 이게 사실은 학부형들한테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지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민감한 문제. 그러면 더 디테일하게 사전에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됨에 불구하고 4년 전에도 저희가 똑같은 일이 발생을 했고 지금 4년이 지난 지금 그냥 사전과 똑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5년 뒤에는 과밀학급이 당연히 해소된다. 자연 감소론에서.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4년 전에도 그런 식으로 자연 감소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결국엔 또 지금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려야지 기타 다른 어떤 좀 교육 복지에 관한 것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쉽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에 행정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과밀학급 아직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별도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증축이나 기타 여러 측면으로 지금 내년에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우리 김종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고지역의 시설 정축의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의 정축 여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과밀 해소를 위한 학급 정설을 전제로 한 정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걸 지금 전제로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이제 이게 왜 그런 이제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년 전에도 그렇게 예측되었던 학생이 왜 감소를 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 손에서 아무리 이제 고민을 해도 선뜻 답은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저희들이 추정해 봤을 때에
이제 학부모들의 학생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이제 저희들은 이해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또 정답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 교실의 정축 부분은 그 지난번에 제가 그 개별적인 따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으나 다만 이제 학급을 과밀 해소를 위한 학급을 정설은 오히려 또 과대 학교를 만드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걸 전제로 반드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는다.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범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BTL 학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은 또 이제 정축 여부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은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인 행정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원들과의 협의도 또 사전 협의가 또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적인 면과 실행적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같이 또 검토가 되어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그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여러 가지 학부모들 주민 참여 확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과 소통을 해서 건드려야 되지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올 초에 분산 배치하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질은 결국에는 범서 학교의 과밀 학급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구에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한다라는 그게 사실은 본질입니다. 남구의 학교의 한 학급당 20명도 안 되는 학생 수 그리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내주기 위해서는 범서읍에 있는 학생들을 남구로밖에 보낼 수 없는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숨긴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학부모들과 교육 주체와 지자체 또는 이런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되지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분산 배치하겠다. 이거는 그 지역에 농어촌 특별지원이 있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무시한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학생들을 분산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교육청의 의견을 따르겠죠. 그런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들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분산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낸 교육청의 이런 부분들은 이런 지금 학부모 주민 참여 확대라는 사업하고는 배치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에서의 해야 될 일들은 울산시의 가장 문제점들을 짚어내서 이거를 각 주민들의 또는 학부모들의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부터 고쳐나가야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그나마 소통이 되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은 또는 교육청 행정은 문제가 있다. 저는 올해는 어떻게든 끝내고 싶었습니다. 왜? 또 매년 내후년 또 다시 반복될 그런 민원들과 그런 시간들과 그런 소모적인 논쟁들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그런 협의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낭비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사실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교육청의 본질적인 주민 참여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아무쪼록 좀 말이 길었지만 이번에 분산 배치에 대한 교육청의 행위 자체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다. 일방적인 행정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결정에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학부모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앞으로 내후년까지 어찌됐든 학생들은 한 학급에 35명, 36명에서 수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교육 여건에 대해서는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까? 물론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감당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금 과밀학급의 학생 수는 한 학급당 28명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20명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뒤에 만약에 법적으로 한 학급당 과밀학급이 20명으로 추진된다 그러면 그 또한 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더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그럼 과밀학급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해서 어찌됐든 좋은 결과가 있게끔 저희들도 협력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 상임위원 소관이 되어서 제가 말을 하기가 너무나도 고란해서 지금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약 3,300억이 좀 깎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부 기금을 약 한 1,670억을 이렇게 서면서까지 이제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불급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감하게 저희들도 많이 좀 삭감을 했고요. 또 당초에 해왔던 사업 자체도 최대한도 현행보다는 조금 더 축소를 시켜서 운영을 하자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또 방침도 세웠고 했는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원인은 어디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이 서로 나눈 교육지구도 제가 이 자료를 많이 검토를 해본 결과 아까 우리 여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었지만 좀 기준이 없다. 지원하는 기준도 없고 효과 파악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승인을 해줄 때 기준을 잡기를 못하겠더라고. 한 개 예를 든다면은 2023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지역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역량 강화 교육 격차, 징검다리, 색깔이 있는 특색 사업 이것이 지자체별로 지금 4가지 항목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상세하게 또 돈으로 따져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은 필수 항목, 선택 항목으로 또 나눠왔더라고요. 그럼 지자체하고 1대1 사업은 필수가 있고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나눠서 해야지. 그래서 남구 같은 데는 참 잘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필수 항목이다 그러면은 나눠야 되는데 필수 항목을 교육청에서 다 한다. 그럼 우리 교육선 예산으로서 다 해야죠. 그런데 왜 서로 나눈 지구학교에 지구에 그걸 돈을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산을 짤 때부터 기준 자체가 막 흔들려 버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각 지자체에 있는 장들은 전화 와서 살려달라고 아우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좀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기준을 좀 정확하게 하고 꼭 우리가 줘야 할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해서 좀 해야지. 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계속 남아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좀 깎았다 그러는데 사실 깎은 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좀 필요하면 다음에 또 하자고 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깎은 거는 별로 없다. 한 20, 30억도 채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우리 여기 예산경선위원님께서 오늘 잘 결론을 내리겠지만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제 필요 없는 사업,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업만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계속 그런 요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부탁을 좀,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홍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예, 공진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추가 질의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강화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서 지금 하시나요? 교육국장님 하시는 겁니까? 예, 중등교육과입니다. 예.
그 교권에 관련된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학생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걸 지금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라는 부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교권 관련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그 방안의 지침이 나왔고 또 우리 교육청도 나름의 지침이 나왔고 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은 추진을 하는 기본안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좀 편안하게 그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그 기본적 방향은 그 현재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여는 이런 부분은 그 교육지원처로 넘어가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덜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교권 그 관련 뭐 위원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지난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마 학생 인권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렇게 강화를 계속 주력적으로 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또 학생에 관련된 것보다는 교권이 이제 강화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그걸 또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겠죠, 그죠? 하시겠지만, 이제 이게 또 역이용이 되어서 선생님들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한쪽 방향으로 쏠리다 보니까 또 학생 인권이 너무나 높아져서 교권이 다 무너졌고 또 지금 교권 강화를 위해서 또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사업을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권이나 또 학생들의 어떤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묻혀가는 그런 현 상황이 되지 않느냐. 내가 최근 민원을 받은 것들 중에 교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저희들도 뭐 그렇게 정말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저 구석에 가서 꿀앉아. 최근 일입니다. 최근 2주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꿀앉으라 했어요. 꿀앉으라 해놓고 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 꿀 안 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끝났으니까 일어나려고 하니까 왜 일어나냐고 뭐라를 하고 오라고 했는데 그냥 걸어서 오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기어서 와. 애들 다 보는 데서. 그게 과연 교권인가? 그게 교권일까요? 도대체 선생님의 어떤 덕목은 사라지고 학생들과 똑같은 그런 눈높이로 생각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게 우리 선생님들의 덕목인지 그게 존경을 받아야 될 일인지라는 게 너무나 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또 교권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또 학생 인권도 하니까 교권과 학생의 인권, 상호 존중 문화가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교권 위에 저는 우리 선생님들의 덕목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덕목이 없다 하면 방금 제가 예를 들었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애들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우겠습니까? 너그럽게 용서해 줄 부분 용서해 주고 어루만져 줄 때는 어루만져 주고 호되게 혼낼 때는 호되게 혼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교육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권과 학생 인권이 좀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도 전부서 같이 합심해서 의원님의 말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복 구입비가 69억 2,400만 원 잡혀졌죠. 재정복지과입니까? 예,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재정과장이 예. 지금 자리에 없어서 제가 대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제가 누차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 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했을 때 몇 프로의 정도의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도 제가 또 부탁을 드렸고 아마 질의를 드렸던 쓰리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기가 학교장의 재량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하시는데 본위원회 교육위원회 아니다 보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또 내년 예산에 69억이라는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체 초등학교를 빼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우리 올해 내년에는 5만 이상 돼서 30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과연 학생들이 교복을 얼마만큼 입고 다니는지 학교에서 물론 충분히 파악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체육복 예산이 또 편성이 안 됐죠.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입지 않는 교복 구태에 맞출 필요 없이 체육복과 인상시켜서 체육복 2벌로 맞추든지 10벌로 맞춰주든지 학생들이 체육복만 입고 등하교를 하니까 체육복을 맞춰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학생이라면은 당연히 교복을 입고 다녀야 되지만은 우리 학교의 재량을 맡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필요성이 없다면은 오히려 교복을 맞추지 말고 체육복을 맞춰주십시오. 원래 예산 편성 안 됐는데 추경이라도 이런 체육복 예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우리가 교복을 입다가 교복 자율화가 되었다가 다시 교복이 회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학생들을 어떤 통제의 수단을 또는 이 사람은 학생이다라는 어떤 표시를 내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 간의 교복 자율화를 해놓고 나니까 격차가 가정 형편상의 격차가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 지점도 있어서 다시 회귀한 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학생들의 지금 우리 김수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적어도 학생이라면 교복이 있으면 교복을 입고 해야 생활 지도가 바르게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염려의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요즘은 또 학생들의 획일화된 또 통제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율성도 또 좀 필요한 부분의 길러야 될 인성이라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일괄 통제하고 있지는 않고 단위 학교장의 학교 경영, 학생들의 지도 방침에 따라서 생활 지도편으로 임해 놓은 사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교복을 입지 않다 보니까 자율화에서 오히려 교복 자율화가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학생들 우리 패딩 많이 입고 다니죠. 그럼 패딩을 한 벌 사주든지 체육복에서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보다도 교육을 안 입고 다니면 그런 부분도 패딩을 사주십시오. 패딩 사주는 게 오히려 낫지. 그럼 제가 당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장이 재량이라 하지만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학생이면 당연히 교육복을 입고 다녀야죠. 교복을 입고 다니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그 부담이 좀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만큼 제가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학교장에게 재량이 맡기지만은 교복을 입고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안 되면은 체육복 맞춰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그 체육복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아마 활동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소수의 학교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편한 교복으로 이렇게 특히 여름에는 그 지금 제가 기억하기에는 울산의 모 고등학교도 상의를 이렇게 스포츠형 T로 이렇게 도입한 학교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도 같이 포함을 해서 언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사님. 예,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홍성우 위원님 좋아지죠. 예. 딱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원래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주셔서 크게 삭감을 하는 게 우리 교육감님 포괄사업이 2억, 학교 경제 5억, 그 다음에 유아원하고 우리 유아교육하고 연관돼 가지고 한 2억 중복되니까, 그 다음에 동평초 26억 해서 35억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해 주는 35억이거든요. 지금 오늘 삭감을 내는 게 74억입니다. 74억에 35억이다 그러면은 지금 40억을 우리가 지금 삭감을 지금 조서를 지금 꾸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서로 나눈 지구라든가 뭐 등등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예산계산위원회에서 반영할지는 제가 사실 입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충분하게 개수 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하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아까 자료 요구했는 부분을 좀 충실하게 자료 요구를 좀 해주세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홍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예, 23년도 예. 전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민간 보조금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제 질의도 했지만 우리 2021년도에 그 108개의 그 9억 원 정도가 나가고 그다음에 22년도에 120개의 1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106개의 9억 6천이 나가서 334개의 그 단체에 28억 7천 정도가 나갔는데요. 이 규모를 저희들이 그 민간 보조금이라는 조례를 보면은 물론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교육협력 담당관에 190개 단체에 12억 3천이 나가고 민주시민교육과에 121개에 12억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서에서 85%나 차지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보조금이라면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이 두 교육협력 담당관과 민주시민교육과에서 85%에 차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정책관입니다. 의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그 민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로 이렇게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할 수가 없고 협력 담당관실과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경우에 그 다양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쪽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민간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방과후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실은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업무가
양 그 두 개 과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좀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간 보조금이라고 하지만 1년에 한 10억 정도 되는 거에 한 50% 정도가 뭐 교육협력 담당관 쪽으로 몰린 거를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골고루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 마을 공동체, 뭐 협력, 그다음에 마을 학교, 마을 씨앗 동아리, 뭐 위탁 강사 일반적으로 다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민간 보조금에 대한 그 아주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24년도에는 적절히 다 모두 그 형평성 있게 지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검토로는 안 됩니다. 이 민간 보조금이 1년에 그 10억이 나가는 부분에 뭐 5억 이상, 6억 이상 이렇게 한쪽 부서에 다 한다는 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교육협력 담당관 쪽에 막 몰려 있다고는 하지만 아니 고루고루 해줘야 되는데 전부 내용들이 보면은 뭐 위탁 강사 유료나 아니면은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 학교, 씨앗 동아리, 작은 도서관, 아파트 앞에 조그마하게 지어놓은 무슨 도서관 이러면 명칭만 하면 도서관 해가 다 지원금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일단 다른 부서도 이 조례를 근거해야만 이게 민간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다른 부서에도 이런 그 민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는지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조례하고 법령이 다 있는 걸 알고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만 지정하는 부분은 2년 3년간 지켜봤지만 금액이 다 비슷합니다. 이런 부분은 꼭 지정을 해 주십시오. 네, 다른 부서의 조례도 검토를 다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천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2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한 김종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개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는데 제청 있습니까? 김종훈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안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김종훈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혜씨 위원님들의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정혜씨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정혜씨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